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3주 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지정자인데, 우리 접근 지정을 하는 이유는 캡슐화의 목적입니다. 객체를 보호하고 보완을 하기 위한 겁니다. 씨뿔뿔에서 객체의 캡슐화를 하는 전략은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 멤버, 즉 멤버 변수입니다. 이 멤버 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이 중요한 멤버는 다른 클래스나 객체에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일부 멤버는 외부에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멤버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private, 2번 public, 3번 protected. 이 private은 동일한 클래스 멤버 함수만 접근이 가능한 거고, public은 모든 다른 클래스에게 다 허용하는 겁니다. protected는 클래스 자신과 상속받은, 앞으로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특징을 배울 건데,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만 허용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private 땡땡, public 땡땡, protected 땡땡, 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미콜론은 명령의 끝을 나타내는 세미콜론입니다. 이때에 중복 접근 지정과 디폴트 접근 지정이 있습니다. 접근 지정에 중복 사용이 가능한데 클래스 샘플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하지 않으면 프라이빗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퍼블릭은 아래의 샘플이라고 하는 생성자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또 중복해서 또 프라이빗, 체크 XY 이거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위에 있는 1, 2, 3, private, public, protected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private로 디폴트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는 접근 지정자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private하고 또 동일하다. 그리고 public은 아래에 있는 거는 전부 다 public이다. 그래서 private를 적어줘도 되고 생략하는 경우에 클래스 안에서는 프라이빗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지정이 바람직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 퍼블릭으로 모든 거를 다 해놨을 경우에 와프의 레디우스는 5 이렇게 메인이라고 하는 다른 함수죠. 메인 함수에서 와퍼의 레디우스를 반지름으로 5를 다이렉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했을 경우에는 외부 함수인 메인에서 레디우스를 다이렉트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함수에서 나의 레디우스를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변경을 해버리게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 데이터가 아무나 변경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해서 보호를 받게끔 작성을 하자. 이게 권장 바람직한 프로그램 기법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예제 3-9에 다음 소스 코드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인지 나타내라.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using namespace std private access error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거기에 private로 a, f 함수, private access error라고 하는 생성자, 그리고 public b, private access error,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함수는 public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하는 애, 접근을 할 수 있는 애, 외부에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private access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그럼 A, B, A 1, B는 1. 여기 A, B 되어 있잖아요. 같은 거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퍼블릭이고 프라이빗인데 같은 클래스 내부이기 때문에 다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입니다. Private Access Error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AX, B의 Y, XX 값으로 AB 값을 다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vate Access F라고 하는 함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호출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내부이기 때문에 A, B, O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Private Access Error의 G라고 함수는 이미 퍼블릭이기 때문에 A, B 접근이 다 가능합니다. 외부의 main이라고 하는 외부 함수에서 여기에 접근을 할 때 그때야 제일 문제죠. 첫 번째, private access error의 object A라고 하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그런데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접근 못함. 에러 발생을 하고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경우에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는 public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B라고 하는 거 생성을 하는 거죠. A는 아마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 B로 접근을 합니다. A라고 하는 애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접근 못합니다. 11번 접근 못하고요. 대신에 B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함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 함수에서는 호출 못합니다. 그러나 G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9번, 11번, 13번이 접근할 수가 없다. 이유는 생성자의 private access error는 private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도 private access error 클래스의 private member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F는 private access error control의 클래스의 private member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호출하기 때문에 메인에서 호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고는 다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함수 호출에 따른 시간 오버헤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함수가 호출이 되면 돌아올 리턴 번지를 저장하고 지금 현재까지 CPU에 저장된 거를 다 저장해 놨다가 함수 호출의 매개 변수를 스택에 저장한 다음에 함수로 갑니다. 함수 호출 콜 수행하고 끝나면 함수의 리턴 값을 임시 저장 장소에 저장하고 복구할 저장한 레지스트 값을 CPU에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해놨던 돌아갈 주소를 보고 그 주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처리해야 될 거, 이 내용이 작은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호출에 필요한 프로세스, 이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함수 실행 시간에 비해서 호출을 위한 소요되는 부가적인 시간의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처리하는데 1, 2, 3, 4, 5, 6, 6이라고 하는데
실제 함수 처리하는데 100을 수행하면 그에 비해서 100 가능하지만 5만 처리하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100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에 따른 오버헤드가 심각한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오더라고 하는 함수인데 그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값이 없으면 true, 있으면 1이면 false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alse 값이 없으면 false, 값이 있으면 true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드가 1이면 이 함수 홀수에 해당되는 값만 계속 합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 오더라고 하는 어, 것 이제 수행했을 때 리턴 값이 1이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true가 되기 때문에 홀수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썸은 초기화 0 집어넣고 1에서 만까지의 홀수의 합인데 1에서 만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true이면 수행을 하는데 그냥 바로 x 나누기 뭐 i 나누기 2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함수 갖다가 처리하고 돌아오고 처리하고 돌아오고 하면 이게 함수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더 함수의 코드는 그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 오더 함수 호출에 따른 오버헤드가 더 크며 루프를 돌게 되면 오버헤드는 더 가중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함수를 호출해서 가서 수행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수행해. 그런 의미가 더 좋다. 그런 얘기. 이런 거를 구현한 거를 우리는 inline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inline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서론된 함수인데 inline 함수에 대한 처리는 inline 함수를 호출한 곳에 inline 함수 코드를 확장 삽입해 버리는 겁니다. 매크로하고 유사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바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실행해 이런 의미죠. 코드 확장 후에 inline 함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inlin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함수 호출에 따른 오버헤드가 존재를 하지 않고 바로 기수 프로그램이 속도 실행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개선이 됩니다. 대부분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inline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C++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주 호출되는 짧은 코드의 함수 호출에 대한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C++에서는 짧은 코드의 멤버 함수가 많기 때문에 inline 함수를 쓰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그러면 사용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order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것보다 바로 거기에 함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구현은 이렇게 되지만 컴파일러는 이렇게 지가 실행해야 될 코드를 바로 삽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intis order라고 하는 게 아니라 inline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 이 키워드를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인라인 처리 후에 확장된 C 소스 코드에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코드가 바로 삽입돼 버린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인라인 함수의 코드가 바로 확장 삽입돼 버린다. 그럼 이런 인라인의 제약 사항을 보면 인라인은 컴파일러에게 주는 하나의 요구 사항입니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을 한 거지. 컴파일러가 딱 판단을 해보고 인라인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함수 호출이 나은지는 컴파일러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리커전이라든가 긴 함수, 스태틱 변수, 반복문, 스위치문, 보투문 이런 것 등을 가진 그런 함수는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간단한 것들은 수용을 해준다. 하지만 누가 컴파일러가 결정을 한다. 우리 인간은 인라인으로 해줘 요청만 할 뿐이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는 컴파일러가 다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라인 함수를 사용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인라인 함수의 장단점 및 자동 인라인 보겠습니다. 장점은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빨라지는 거고, 단점은 인라인 함수 코드. 이 코드는 인라인 해줘. 하지만 컴파일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인라인 함수 코드의 삽입으로 컴파일된 전체 코드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는 대부분 30% 이상은 증가를 합니다. 왜냐,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아예 함수화 해놓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삽입을 해주면 커지겠죠. 그래서 짧은 코드의 함수를 인라인으로 선언하는 게 좋지,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긴 라인은 안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 인라인 함수 보면 자동 인라인 함수는 클래스 선언부 내에 구현된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요청을 하는 거죠. 인라인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래스의 선언부에 구현된 함수는 여기에 구현된 함수, 여기에 아예 자체에 구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인라인이라는 함수입니다.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인라인 처리가 되고 생성자를 포함한 모든 함수가 자동 인라인 함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자 바로 인라인으로 처리해 놓은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개변수 있는 생성자, 매개변수 있는 생성자는 인라인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구현 선언부 안에 바로 선언된 getArea는 자동으로 인라인된 함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깥에서 작성을 할 때는 인라인 이렇게 작성을 하기도 하고 선언부에 바로 구현이 되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인라인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받고 C의 단점을 구현하기 위해서 C++이 나왔는데 C에서의 구조체와 C++에서의 구조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C++에서의 구조체는 상속, 멤버, 조건 지정 등 모든 것이 클래스하고 동일합니다. 클래스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구조체는 디폴트 접근 지정자가 퍼블릭입니다. 하지만 클래스는 디폴트는 프라이빗이라고 했죠. 요 두 개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C++의 구조체나 클래스는 동일한 의미이다. C++에서의 구조체를 수용하는 이유는 C와의 호환성 때문에 구조체도 인지를 해줍니다. C의 구조체를 100% 호환 수용해주고 C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위해서 C++에서도 구조체를 허용을 해줍니다. 구조체 객체 생성을 보면 structure라고 하는 키워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structure, 구조체 이름, 변수명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이거 쓰기가 귀찮으니까 샵 define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형을 새로 선언하는 건데 대신에 C++에서는 structure라고 하는 그 자체는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C++에서는 structure라고 하는 이 키워드 안 쓰고 structure의 이름, 그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의 구조체 객체 생성한 것처럼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조체와 클래스의 디폴트의 접근 지정자는 스트럭처니까 구조체네. 그럼 얘는 기본적인 퍼블릭이다. 그러면 클래스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프라이빗이다. 이런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이제 3-10에 풀 클래스를 C++ 구조체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자. 스트럭처 서클입니다. private, public 해서 생성자, 그 다음에 멤버 함수, 인라인으로 구현을 했고 얘는 외부에서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서클에 와퍼 3 하면 구조체로 만들어진 와퍼다 그 얘기죠. 그래서 Cout 면적은 와퍼의 get area, 와퍼의 get area. 그래서 바로 3 곱하기 3 곱하기 3.14 하면 28.2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한 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structure 구조체다 그 얘기입니다. structure circle 여기에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기본 public인데 private로 해놨습니다. public에 inline으로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더블 get area structure circle의 get area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4 곱하기 reduce 메인에 들어와서 와퍼 만들었습니다. 면적은 와퍼의 get area 동일하죠. 빌드에 컴파일 한번 하시고 성공 뜨면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했더니 이렇게 뜰 겁니다. 과거의 화면이 나오니까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면적 28.16 이렇게 뜹니다. 바람직한 C++ 프로그램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반적인 클래스를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클래스마다 분리가 저장이 가능되고 클래스 선언부에 헤더 파일에 .h를 저장하면 됩니다. 클래스의 구현부는 CPP 파일에 저장을 하고 클래스가 선언된 헤더 파일만 샵 include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인 등 전역 함수나 변수는 다른 CPP 파일에 분산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 선언하고 구현부 있고 메인이 같이 있었는데 얘는 헤더 파일, 서클점 헤더 파일, 얘는 서클점 cpp, 얘는 main.cpp 이렇게 저장해라. 세 개로 따로 저장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클래스가 선언된 헤더 파일만 이것만 인클루드 하면 자동으로 따라와서 이미 작성해 놓은 객체들을 내가 또 불러다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클래스의 재사용에 해당이 된다. 따로 클래스의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저장하자. 그래서
예제 3-3에 있는 소스를 다 바꾸는 거죠.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에 샵 include circle.header 파일을 포함시켜 이 선언부만 딱 있고요. circle.header 파일. circle.header 파일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현부에 해당이 됩니다. 구현부는 circle.cpp 하지만 헤더 파일 포함시켜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네임스페이스 cin, cout을 위해서 다 집어넣고요. 메인에 해당되는 것만 딱 사용을 합니다. 메인에 도넛 만들고 에어리어, 피자 만들고 에어리어, 그리고 각각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클의 오브젝트, 메인의 오브젝트 링킹을 해서 main.exe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에 두는 게 아니라 세 개의 파일로 쪼개서 사용하면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의 중복입니다. 샵 include 문제인데 헤더 파일을 중복 include 할 때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샵 include에서 circle.header 파일, circle.header 파일, circle.header 파일 이렇게 하게 되면 circle.header 파일 네 번째 에러가 이미 circle이라고 하는 클래스 형식을 다시 재정의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circle.header 파일을 추가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샵 include 문제를 조건 컴파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전처리로 if not define circle.header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define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라. 그리고 and i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죠. 정의가 안 됐으면 정의해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샵 include의 using namespace std에 circle.header 파일을 많이 해도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정의하고 정의가 되어 있으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컴파일문을 이용을 하면 circle.header 파일을 여러 번 include를 해도 정의가 안 돼 있으면 하기 때문에 정의되어 있으면 정의를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 컴파일문의 상수 circle.header 파일은 조건 컴파일 상수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circle.header 헤더 파일 이름으로 해주고 헤더 파일도 저장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샵 include 되어 있는 circle.header 파일에 클래스 서클을 정의했고 cpp 파일에는 구현부가 들어가 있고 메인에는 메인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브젝트 목적 파일, 메인도 목적 파일 링킹해서 main.exe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제 3-11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한번 분리해 봅시다. 아래의 소스를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리해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파일, 헤더 헤더 파일 이렇게 포함해서 구현 부분 이렇게 해당되는 게 헤더 cpp 파일. 와, 서클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정의 부분. 요것만 calculate 헤더 파일 여기에다가 구현 부분 run까지 해당하는 요 부분 물론 샵 include iostream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calculate
파일. 위에는 main.cpp 파일.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add.header 파일, add.cpp, calculate.header 파일, calculator.cpp 이렇게 짝이 맞는 거죠. main.cpp 이렇게 작성을 하면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각각의 파일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장에 있는 내용을 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